네, 딜트 사이트 S 다냐 선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은 주포 찾기 나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숨은 주포 찾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포를 알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모든 주식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인이요? 그렇죠. 주인이 움직여서 매수하지 않으면 주가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주포가 매수 들어오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 긴 양봉이라든가 머리 위에 긴 꼬리를 만든 캔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주포들은 완전히 난폭 운전하는 애들, 그런 것들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고 반대로 조신하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집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서두에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매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클로봇 창구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오늘 매수에 가담했던 클로봇 창구를 보면 신한증권이 25만 3천 주를 매수해서요. 현재 누적 순매수가 25만 3천 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평단이 대략적으로 지금 1,350원 부근이거든요. 네. 그럼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지만 얘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나이트라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이슈가 지속되느냐 그리고 주포가 이렇게 매집했던 강한 주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치고 나간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버나이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숨은 주포를 찾아라. 이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예.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주포가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숨은 주포 종목.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지금 이제 클로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이거하고 두 개 중에서 막 고민을 많이 브릿지 바이오라는 건데 이것도 주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두 개 다 주세요. 안 돼요. 하나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이제 주포는 좀 분산돼 있지만 네. 지금 로봇의 대장주들이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로봇주를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는 인탑스예요. 인탑스. 인탑스. 네, 인탑스를 보면 이제 매집이 분산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뭐 42만 주 매수해서 38만 주 매도해서 대략 4만 6천 주. 그렇다면은 매집 상태로 봤을 때 한 13% 정도거든요. 매집이 좀 박해요. 그러면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보면 매집이 한 25% 이제 좀 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탑스를 한번 보자라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인탑스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이슈로 해서 주가가 장기 낙폭 과대예요.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것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38,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인탑스 역시도 자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여주지만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3년도가 183억 영업이익이었었는데 2024가 186억 전년과 비슷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반대로 2025년도는 279억. 그러면 장기 낙폭 과대. 그리고 로봇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7일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공략하냐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매집 주체가 분산되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인탑스에 오늘 매수했던 주체들의 평단은 19,150원이에요. 예. 그러면 얘들이 남아 있으면 일단 19,150원 전후면 우리는 매수해도 좋겠다. 대신에 분봉으로 보면 자 요거로 보면 18,800원, 18,900원부터 19,400원까지는 한번 우리가 매수하자.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 RLM이라든가 이런 로봇 섹터들이 움직이면 궁극적으로 못 가더라도 전일 오늘 고점 이제 21,000원까지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요거 오버나잇으로 보실 분들은 직전 고점을 보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23,500원에서 예. 301평이 있는 가격이 24,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실적 개선을 믿고 그다음에 로봇 주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오버나잇 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 보자.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19,200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50%를 매수해 놓고 나머지는 18,900원에서 19,1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예. 그리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탑스 받았습니다. 앞서 로봇주 설명 주실 때 체크해 보셨죠. 대장이 유지가 되는가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실적에 꼭 초점을 맞춰보자 체크해 주셨는데요. 인탑스 실적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24,800원 오버나잇으로 들고 가는 전략 인탑스 숨은 주포 찾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1월에 원체 많은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1월 효과가 좀 기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앞서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202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도 있잖아요. 일정별로 좀 어떻게 챙겨볼까요? 제가 이제 일정을 계속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 월요일은 이제 밤새는 날이잖아요. 항상 주말에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일정이 있는 것들은 보통 2, 3일 전부터는 매수에 들어가라. 네, 2, 3일 전이요. 그렇죠. 왜냐면 당일 시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이미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왜 양자 안 사, 왜 바이오 안 사, 왜 인공지능 안 사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일정들 헌법재판소 이것 때문에 움직였고 자율선박 같은 내일이죠. 자율선박 관련해서 HD 현대가 오늘 10% 미리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준비기일 이 부분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저는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양자 빠지더라도 매수하냐면 요게 있어요. 요게 내일 정부 정책에서 양자 정보 기술 1호를 표준으로 이제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양자 섹터들이 조정은 받았지만 이 부분이 1호 국가 표준이 선정됐을 때는 양자 섹터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장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양자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아까 뭐 잠깐 KCS라든가 HVM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보자. 마이너스 났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또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인공지능은 우리 이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1월 7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국제가자안박람회 2025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인은 참석해서 마음 AI가 자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자리에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마음 AI가 AI 섹터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AI 섹터에서 마음 AI가 저는 대장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과거에 대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전장에서는 마음 AI나 솔트룩스를 저는 최우선 선호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로봇 섹터도요. 사면 클로봇이라든가 하이젠 R&M, 뉴로메카,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기술을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양자 또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오늘처럼 내일 일정이 있으면 오늘 선취하는 것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1월 중에서 우리가 한번 저는 승부를 한번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에서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1월 12일 날은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샤페론의 플랫폼 발표 때문에 최근 샤페론이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샤페론보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플랫폼을 홍보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 데이터 나왔을 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원화 약세 수혜 섹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제일 부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브릿지 바이오예요. 브릿지 바이오요. 네, 브릿지 바이오는 아까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민했다가 오늘 많이 올라서 버렸지만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술 이전 협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역시도 기술 이전 협의가 있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브릿지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편의할 때 이게 15일까지 예. 현지 시각으로 15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뭐 15일부터 18일까지 16일까지는 제약바이오 일정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트럼프 취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쉬어가고 있어요. 가상자산도 쉬었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쉬었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 그다음에 재활용 요 쿠스도 이제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눌렸다가 가는 그렇죠.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매매했을 때는 우리가 메인으로 봐서 승부처를 볼 게 어디냐? 네. 그럼 저는 오늘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인 것이 부담스럽다면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안 올라갔거든요. 오늘 ABL 바이오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그렇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조정 시점에서 담자.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4년 영업 적자가 확대돼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회사의 그 사업 계획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눌림에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선생님 그것도 걱정돼요. 우리 국장의 특 세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세론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날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출회된다 이러면 팔아야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을 설정했을 때 네. 그 주식을 주가로 올렸던 주포가 누구니 일단 첫 번째는 창구를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요 매물 부담이 소화될 때 이 창구들의 평균가를 깨지 않으면 이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를 봐서 평균가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한다면 이제 상승하기 초기 시점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가와 매집 창구 이런 것들 보면 부담 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응하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우리 다냐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